질병의 원인과 치료 모두 다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약 없이 건강을 찾아드리는 자연약사 심재문이에요. 오늘은 자연치유가 과연 안전한지, 그리고 어떤 원리로 우리 몸을 치유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흔히들 자연치유라고 하면 부작용이 없고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법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정말 그럴까요? 자연에서 얻은 치료법들은 어떻게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는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자연치유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실 거예요. 자연치유, 인류의 오랜 선물. 과거에는 병원에 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자연에서 찾을 수 있는 식물이나 음식, 물과 햇볕, 바람 같은 자연 요소들을 이용해서 몸을 회복시켰어요. 서양에서도 동양에서도 비슷한 원리로 질병을 치료했는데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음식이 곧 약이다라는 말, 이건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기원전 5세기 서양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강조했던 핵심 원칙이에요. 하지만 단순히 음식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연의 요소들은 우리 몸을 치유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해요. 신선한 공기, 적절한 온열요법, 약초를 활용한 치료, 그리고 기의 흐름을 조절하는 침술까지, 이 모든 것이 자연에서 온 치유법들이에요. 옛사람들은 자연을 관찰하며 이 원리들을 체득했고, 그 결과로 많은 자연치유법이 탄생했어요. 오늘날 대체의학으로 주목받는 아로마 테라피, 풍요법, 침술, 온열요법 등도 결국 수천 년 동안 검증된 자연치유법의 연장선에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고대 중국에서는 기공을 통해 신체의 기를 조절했고요. 인도에서는 요가를 통해 신체 균형을 유지했어요. 이러한 전통적인 자연요법들은 현대에도 여전히 효과적인 건강관리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암을 이긴 사람의 이야기, 자연치유로 되찾은 희망. 여기 자연요법만으로 암을 극복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60대 남성 환자분은 대장암 2기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는 수술과 항암 치료를 권했어요. 하지만 그분은 과감히 자연치유를 선택했어요. 단순히 암덩어리를 없애는 치료가 아닌 몸 전체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었거든요. 먼저 환자분은 자신의 몸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체질을 깊이 있게 분석해 드렸어요. 그 환자분은 몸이 차가운 편이어서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일반적인 해독 주스나 생야채식이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따뜻한 음식 위주의 식단을 구성해 드렸어요. 특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안토시아닌, 후코이단, 커큐민과 같은 항암 영양소 보충제를 적극 권해드렸어요. 또한 이 환자분은 면역력을 높이는 데 집중했어요. 비타민 D를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매일 1시간씩 햇볕을 쬐었고 베타글루칸 보충제를 섭취했어요.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명상을 시작했는데요. 명상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동시에 정화하는 과정이었어요. 이와 함께 체내 산소 공급을 높이기 위해 매일 숲속을 걸었죠. 신선한 공기는 몸속의 독소를 배출하고 세포 재생을 돕는 역할을 했어요. 자연치유법을 실천한 지 6개월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환자분은 몸이 한결 가벼워졌고 소화력도 좋아졌어요. 검진 결과 암세포의 크기가 줄어들고 있었어요. 1년이 지나면서 암이 거의 사라졌고 2년 후에는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해요. 그가 선택한 길은 쉽지 않았지만 자연이 가진 힘을 믿고 실천한 결과
기적 같은 회복을 이루어낸 거예요. 병원 치료 정말 만능인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100세 시대라는 말이 이제는 현실이 됐죠. 그런데 문제는 수명이 길어지는 만큼 건강하게 사는 기간도 길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어요. 현대의학은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지만 단점도 있어요. 예를 들어 수술이나 강력한 약물 치료는 즉각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몸 전체의 균형을 깨뜨릴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 병을 치료하기 위해 썼던 약이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더욱이 현대의학은 대부분 증상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요. 하지만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반복적으로 병이 재발할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어 위산 역류가 있을 때 위산을 억제하는 약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증상이 완화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소화 기능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약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요. 반면 자연치유는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요. 급하게 병을 없애려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효과는 현대의학보다 더디게 나타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훨씬 유리해요. 자연치유는 면역력을 키운다. 자연치유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면역력을 키우기 때문이에요. 현대의학에서는 병이 생기면 외부에서 강력한 약이나 수술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지만 자연치유는 몸이 스스로 병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줘요. 우리 몸은 원래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있어요. 상처가 나면 아무는 것, 감기에 걸렸다가 시간이 지나면 낫는 것, 이 모든 게 면역력 덕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현대적인 생활을 하면서 면역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스턴트 음식, 스트레스, 수면 부족,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이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있어요. 그러니 병이 생기면 쉽게 낫지 않고 병원과 약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자연치유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에요. 면역력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려서 우리 몸이 스스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면역력이 강하면 감기뿐만 아니라 암,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도 예방할 수 있어요. 자연치유, 안전하게 활용하기. 그렇다면 자연치유는 정말 100% 안전할까요? 사실 자연에서 온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에요. 자연도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약초 중에도 강한 독성을 가진 것들이 있고요. 특정 체질에는 맞지 않는 치료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자연요법을 따른다고 해서 무조건 건강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연요법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지켜야 해요. 첫 번째, 내 몸에 맞는 방법을 찾기. 모든 사람이 똑같은 체질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좋은 약초도 다른 사람에게는 해로울 수 있어요. 나의 체질을 알아야 해요. 두 번째, 전문가의 조언을 듣기. 자연치유법도 제대로 알고 사용해야 효과가 있어요. 믿을 수 있는 자연치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 균형 잡힌 생활 습관과 함께하기. 자연치유는 단순히 특정 약초만을 먹는 게 아니에요. 식습관,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자연의 선물을 신뢰하기. 자연은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줬어요. 신선한 공기, 깨끗한 물, 건강한 음식,
그리고 몸을 회복시킬 수 있는 수많은 자연치유법까지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선물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거예요. 현대의학의 진단 기술과 자연요법을 균형 있게 활용하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약 없이 건강을 찾아드리는 자연약사 심재문이었어요.